안녕하세요. 해남으로 귀농한 청년농부 이충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치유입니다. 이제 질문은 다른 작물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호박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미흡했던 점이나 뿌듯했던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먼저 제가 처음으로 키운 작물인 백현과는 그 작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토질 검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비료로 인해서 좀 생육 발달에 장애를 준 점이 저는 가장 그때 미흡했던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배추는 그때 당시에 조금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그거 묶어주는 시기가 이렇게 위에 묶어주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내가 이제 안에 이렇게 어는 병이 이렇게 생겨버려서 판매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청양고추는 그런대로 이렇게 수확하고 판매까지도 잘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공판장에 처음 내봤는데 가격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인건비 주고 나면 포로시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건 이제 그 원자재값, 농자재값밖에 안 남는 현실에서 정말 농민에게 돌아오는 돈은 적구나, 공판장을 통하면. 그래서 이러한 유통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호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처음에 유통을 그쪽으로 정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작물들을 이렇게 공판장에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게 정말 현실적인 가격하고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가격이 책정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간 업체에 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횡포로 인해서 절대 공판장은 통하지 않겠다 이 생각으로 직거래만을 고집했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처음에는 이제 앞에 와이프도 있지만 둘 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도 막 인터넷 밴드나 이렇게 유료 광고하는 데 돈을 주면서까지도 홍보를 해봤지만 그쪽에서는 미흡한 결과가 돌아왔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와이프를 통해 저를 통해 막 지인을 통해서 그 회사 게시판이나 그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게 입소문으로 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농장주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먹일 작물을 키우느냐, 판매를 할 작물을 키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이게 농약을 쓰냐 지금 마냐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농약의 사용은 이제 바로 이렇게 무조건 경시하지 말고, 그 초반에 병충해가 좀 발생했을 때는 농약을 그만큼 적게 들어가니까 그때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주변 환경 정리를 깨끗이 해서 옆에 주변에 풀 제거라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 이렇게 폐수나 이런 오염물질이 안 생기게끔 주변 농장 환경을 잘 정비를 해서 우선 병충해 발생부터 막고, 또 그리고 또 저같이 좀 이렇게 농약을 사용하기가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재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하우스는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 관리만 주변에 잘 관리해주면 병충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겨울 작물은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청적 반역 이런 것보다는 그 주변 정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장님 같은 경우는 밤호박을 키우면서 농약 사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방호박은 초반에 이렇게 막 자라기  진딧물이란 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잎 뒷면에
근데 그걸 초반에 안 잡아주면 정말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반에는 그 유황에 계란 흰자를 섞은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다가, 근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잎 뒷면에 뿌리고 또 물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또 그 부분에 더 진드물이 퍼져서 이제 달라붙어서 퍼져버리게 되니까,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물로 세척해 주고, 또 그래도 이제 진드물이 생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그 한두 마리를 매일같이 뒷면을 보면서, 잎 뒷면을 보면서 진드물이 한두 마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 때는 잡을 수 없으므로 저희는 소량의 농약을 그때는 사용을 합니다. 그때 사용해야지 나중에 과실이 다 열리고 막 이럴 때 뭐 흰가루병이나 뭐 진드물 잡는다고 그때 약을 해봤자 어차피 소용도 없을 뿐더러 초반에 잘 잡아야 돼서 저희는 그때 과실이 열리기 전에 농약을 한번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오, 꿀팁 방출. 네, 그리고 이렇게 작물을 선택하실 때 농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안 좋아하시고 좀 농약을 많이 뿌리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작물을 선택할 때 겨울에 이렇게 정식을 해서 초여름에 이렇게 생산되는 이렇게 그 작물들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이제 겨울에는 이제 병충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거의 안 쓰고 이제 초여름에 나오니까 그 이미 열매는 나오는데 잎에 붙은 이제 병충해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작물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 농약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보다는 농약을 솔직히 이렇게 안 하면 엽채류도 그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하는 회충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농약보다는 어떤 작물에는 쳐야 되고 어떤 작물에 안 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정해주는 구분대로만 잘 사용하시고 그런다면 탈은 적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마트에 가면 친환경이니 무농약이니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건 전혀 뭐 무농약을 안 쓰나요? 요즘에 그 생산 기법이 발달해서 그 수경재배나 아니면 포트묘로 해서 거의 토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뭐 피트모스나 이런 물 위에서 자라는 그 재배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는 믿고 드셔도 되는데, 단 영양분은 이제 검증이 안 돼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토양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물들은 그 영양분을 화학적인 그 요소를 그 화학제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안전할 수 있냐에 대해서 또 저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작물을 이렇게 키우실 때 생육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연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물어봐도 좋으시고, 또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대량으로 키우시는 업체에 찾아가서 쫄라가면서 이제 배우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 이제 시작 시에 저도 시설 투자에 과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우선은 생산 기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또 군이나 이렇게 도의 보조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시설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 들고, 또 토지를 선정할 때 그 논땅은 논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밭땅 위주로 이렇게 좀 잘 보시고 토지를 선정하시는 게 되게 처음부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은 좋은 토양에서 좋은 작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밭전 이렇게 토양을 이렇게 황토나 이런 모래 이렇게 마사토 이렇게 기질의 토양을 찾아서 정착지로 삼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천. 구독. 구독. 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